그래서 저희가 18장에서 배운 적분의 정의가 뭐였냐면, 인테그럴 하다라는 게 뭐였냐면,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어떤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파티션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18장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도 이거를 그냥 인테그러블 하다, 아니면은 리만 인테그러블 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오늘 소개하는 게 리만 인테그러블이고, 이거는 그냥 문제는 구분은 안 하고 그냥 인테그러블 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우리가 인테그러블 하다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면, 어떤 구간이 항상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f는 6A이고, 그러니까 어떤 닫힌 구간에서 실수로 가는 잘 정의된 함수이고, 그래서 잘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모든 점에서 함수값이 다 있고, 그 함수값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점이 없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의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한 점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가는 이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 왜냐면 이 점에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이 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겠죠. 이 점에서는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를 얘기를 할 때는 정의역을 꼭 잘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뭐 적분 같은 거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거는 값이 딱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순간 좀 답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x분의 1이란 함수 자체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에서는 정의가, x는 0에서 정의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이 있을 때는 우선은 당분간은 적분을 하지 않는 걸로. 왜냐하면 나중에 뭐 임프로퍼 인테그랄이라고 해서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중에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이제 막 엄밀하게 우리가 정의를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에는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분 판정법 같은 거 할 때, 급수 같은 거 판정법 할 때 적분 판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런 거, 얘가 뭐 언제 수렴하고 언제 발산하는지 얘기를 할 때 적분 판정법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때 어쨌든 우리가 계산을 했었던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상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 이렇게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상적분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알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리만 적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적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제 당분간 이제 이런 얘기는 좀 피하고, 그러니까 어떤 한 점에서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구간이 특히, 그러니까 이거는 얘를 1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떤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런 1에서 무한대까지라든지 아니면은 한 점에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이면서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될 거는 유개인 함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거는 우리가 당분간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함수 f에 대한 기본 조건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파티션을 얘기를 해야겠죠. 파티션이 주어져 있을 텐데, 어떤 엡실론이 주어져 있을 때 얘의 차이를 내가 충분히 줄일 수 있는지, 어떤 이런 모든 분할인데 어떤 분할일 거냐면은
분할의 이 메쉬를 내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이 모든 분할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얘를 어퍼썸, 로어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를 어퍼썸이랑 로어썸. 로어썸으로 생각을 해서 뭐 각각의 어퍼썸이랑 로어썸이 어떻게 정의가 됐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리만 적분을 소개를 할 거니까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적어보면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로어썸 같은 경우는 소문자 i로 적었는데 이 대문자 mi랑 얘가 어떻게 정의가 됐냐면 얘는 수프리멈으로, 얘는 인피멈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애여서 델타 xi는 그냥 구간의 길이, 구간을 그래서 결국 이 뭐 상합 하합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얘는 어떤 구간을 잘 쪼갰을 때, 구간 쪼갰을 때 얘는 최대값을 생각을 하겠다는 거고 얘는 최소값을 생각을 하겠다는 거니까 결국은 함수값의 최대 최소 차이를 잘 줄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적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싶냐면 좀 넓이랑 연관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얘를 쪼갰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곡선의 넓이는 뭐 일반적으로는 잘 구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원 같은 거밖에 모르고 사실 원의 넓이도 왜 그게 파이 r 제곱인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곡선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휘어진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얘를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사각형 정도는 넓이를 잘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좀 쪼개서 계산을 해보자 뭐라는 건데, 당연히 이 사각형 유한계만으로는 곡선의 넓이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얘를 좀 잘게 쪼개면 적분 이 넓이랑 원래 곡선 아래 넓이랑 같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잘게 쪼개서 걔네들이 원래 곡선 아래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거를 좀 보장을 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또 뭐 분할을 가지고 오고, 이 분할 각각의 잘린 이 소구간들에서 최대 최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이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였었고, 그거랑 뭐 사실 거의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번 장에서는 좀 더 적분 가능성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한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저번에 한 얘기였고, 그래서 이제 19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얘도 똑같이 파티션 같은 거를 얘기를 해서 이제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만 적분 가능하다, 그래서 리만 적분이 뭔지 소개를 하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적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했었지 그 적분 값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냥 뭐 이런 분할 같은 게 뭐 모든 분할에 대해서 뭐 상합 하합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러면은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래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서 적분 값이 뭔지 또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분 값이 뭐로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뭐 당연히 어떤 거를 정의를 하려면 유일하게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도 해줘야겠죠. 왜냐면 적분을 했는데 뭐 어떤 사람은 값이 1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2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적분 값이 잘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작업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파티션이 리파인하다, 이게 좀 더 세밀하고 잘 쪼개져 있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우선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고, 정의 자체는 얘가 그냥 원래 P가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 A, B를 쪼갠다.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쪼갠 거죠. 그렇죠? 얘를
x0, 뭐 x1, x2 이런 식으로 해서 xn-1, xn으로 이렇게 파티션 P가 원래 쪼개져 있는데 파티션 P를 리파인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얘를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여기 뭐 점들 하나 더 추가해서 점들을 하나씩 더 추가를 해서 얘를 더 잘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 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만약에 여기 포함 새로 한 점들은 뭐 y0, y1,yn으로 썼다면 파티션 P는 원래는 x0, a부터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 앤데 얘를 더 잘게 쪼갠 거예요. 그냥 중간중간에 한 점씩 더 넣은 그런 느낌으로, 뭐 사실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는데 뭐 여러 개 더 잘게 쪼개도 상관없겠죠. 더 잘게 쪼개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쪼개져도 더 잘게 쪼개진 애를 우리가 어떤 분할을 리파인했다, 리파인해서 P 프라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P를 더 잘게 쪼갰다. 어떤 주어진 분할 P를 그러니까 얘도 뭐 정의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점 분할 P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근데 뭐 어떻게 엄밀하게 정의를 뭐 하면은 하겠지만 우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할을 생각을 하는데 그 분할을 더 잘게 쪼갠 거. 그러니까 단순히 개수만 더 많아진 게 아니라 얘를 분할 P를 완전히 다시 쪼개는. 그래서 얘는 각각의 분할 P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이 좋진 않지만 얘랑 이런 식으로 n개의 어떤 작은 구간들로 쪼개져 있는데 얘네들을 각각의 구간들을 한 번씩 더 파티션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파티션해주고 얘를 또 나눠주고 얘를 또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분할 P 프라임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더 잘게 쪼개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원래 거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이 작은 구간들을 다시 한 번씩 더 쪼갠 거. 얘네들을 더 파티션 해준 거. 얘네들을 또 분할해서. 근데 사실 뭐 분할을 하는 것도 분할을 안 쪼개도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냥 x0, x1을 그대로 가지고 와도 상관없는 거고. 아니면 얘를 뭐 더 잘게 이런 식으로 쪼개고 각각의 것들을 다 다시 새로 쪼개서 분할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리파인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리파인 한 거의 성질을 생각을 해볼 텐데 뭐 어퍼썸이랑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떤 곡선 아래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당연히 더 잘게 쪼개면은 원래 진짜 곡선 아래의 넓이랑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잘게 자르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왜냐면은 단순히 그냥 아까 뭐 그림처럼 얘를 그냥 성의 없이 이런 식으로 쪼개서 뭐 A부터 B까지의 이 곡선의 넓이는 요 사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이랑 같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랑 얘를 더 잘게 쪼개는 거랑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잘게 쪼갠 쪽이 좀 더 원래 넓이를 잘 근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좀 엄밀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게 쪼갠다라는 것 자체가 이 리파인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이거를 위해서는 이런 렘마가 필요한데 리파인을 해주면 리파인먼트를 하면은 얘는 어퍼썸을 더 작게 해주고 로어썸은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을 해보면 증명을 하기는 할 텐데 생각을 해보면 어퍼썸이라는 것 자체는 더 큰 쪽으로 이렇게 더 얘를 덮는 걸로 그렸었죠. 그래서 A부터
덮는 느낌으로 각각의 구간에서 제일 큰 것들을 골랐어요. 이렇게 그리면은 좀 힘드니까 모노톤한 걸로 그려볼게요. 모노톤한 걸로. 그래야 좀 더 잘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그냥 이런 함수를 생각을 할 건데 A부터 B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어퍼썸은 얘가 모노톤하니까 어떤 구간에서의 최대값을 찾을 때 그냥 오른쪽에 있는 점들로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 넓이, 이런 식으로 어퍼썸들이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각형, 요 전체 이 곡선의 넓이를 더 덮는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게 얘가 어퍼썸인 거고, 근데 똑같이 얘를 이제 더 분할을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런 파티션들이 있는데 얘를 더 쪼개요. 얘가 똑같이 있는데 얘 분할을 얘를 x0라고 했으니까 x1, x2, x3, x5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만약에 더 잘게 쪼개면은 원래 얘보다 넓이가 더 커질지 작아질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뭐 하나씩만 더 긋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뭐 중점 같은 거 잡아서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삐져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아까는 요거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 더 있었는데 얘를 한 번 더 쪼개면 얘가 이렇게 쪼개지니까 요만큼만 남는 거죠, 그렇죠? 더 쪼개니까 그래서 요만큼이 더 없어진 거죠, 그렇죠? 요만큼이 더 줄어든 거죠. 그래서 얘도 잘 보면은 이 요만큼 더 쪼개고 나니까 이제는 어퍼썸이 저 밑에 있는 넓이 포함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만큼 줄었죠, 그렇죠? 이만큼씩 더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특별히 이렇게 모노톤한 함수를 예로 들었는데 좀 더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도 얘를 잘게 쪼개면은 얘는 더, 왜냐면 얘는 뭐 우리가 답을 알고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적분이 뭔가 있을 텐데 얘가 어퍼썸보다는 작고 로어썸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는 이제 더 큰 쪽으로 만들어진 애고 얘는 작은 쪽으로 만들어진 애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로어썸은 더 커져야 되는 거고 어퍼썸은 더 작아져야 돼요. 분할을 더 잘게 쪼갰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실제로도 또 분할을 리파인 해주면 더 잘게 쪼개면 이 어퍼썸들은 줄어들 거고 로어썸은 커질 거예요. 그래서 어퍼썸이 이제 줄어든다는 거는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고 로어썸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쪽에다 그려보면은 로어썸은 얘네들을 더 잘게 채워가는 거니까 어퍼썸은 분할을 하면 할수록 얘를 더 잘게 쪼개서 바깥에 좀 삐져나온 부분들을 더 없애고 있는 거고 로어썸은 안에 있는 거를 더 채워가는 거니까 결국은 분할을 하면 할수록 어퍼썸은 커지고 로어썸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뭐
유계이고 증가인 수열은 수렴하고 유계이고 감소하는 수열도 수렴하니까 어퍼썸은 계속 커지고 있고 로어썸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네가 어딘가에서는 만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만나는 값이 진짜 적분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명은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증명을 소개를 하면은 우선은 결국은 각각의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 분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만 좀 잘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구간을 가지고 옵니다. 얘가 더 작은 구간을 가지고 옵니다. J가 더 큰 구간이고 I는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좀 더 작은 구간.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I에서의 수프리멈이랑 최대값이랑 J에서의 최대값을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게 더 크냐면은 J에서의 최대값이 더 클 거예요. 왜냐면은 얘보다 더 큰 쪽에서 혹시 최대값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쪽에서의 최대값이 더 크겠죠. 그렇죠? 이게 혹시 잘 와닿지 않으면은 한번 증명을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I에서의 최대값이 뭔가 있을 수도 있겠죠. I에서 당연히 뭔가 최대값이 어딘가에서 나타나면은 얘를 구간을 더 넓히면은 더 넓힌 쪽에서 최대값이 있을 텐데 걔가 I에서의 최대값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바깥쪽에서 최대값이 더 작아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여전히 최대값은 I일 거고, 근데 만약에 더 큰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최대가 생기는 거니까 구간을 더 넓히면은 최대값은 커질 거고 비슷하게 인피멈은 더 줄어들겠죠. 기본적으로 바깥에서 더 최대 최소가 되는 점이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더 극적인 경우가 바깥에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요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똑같이 또 어떤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파티션이 있을 때 똑같이 각각의 작은 구간들에서 최대 최소를 정의를 하면은 이제 요 각각의 어떤 구간 하나를 가지고 와요. 뭐 어디 중간에 얘를 하나 가지고서 조금 넓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작은 구간이 하나 있을 건데 우리가 얘를 리파인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를 다시 쪼갠다고 했었죠, 그렇죠? 얘네들을 다시 얘를 뭐 i번째 구간이다 라고 해서 i번째를 이름을 붙이면은 얘네들을 잘게 또 쪼개서 파티션을 만들었을 텐데 요 임의의 구간 아무거나 하나를 그냥 JK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은 당연히 JK는 I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의 수프리멈은 바깥에서 더 커질 수가 있겠죠. I니까 얘를, 그래서 얘가 뭐 MI인 거고, 그렇죠? 어쨌든 리파인 한다는 것 자체는 원래 분할이 잘 되어 있는 거를 각각의 소 구간들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소 구간들을 다시 분할을 하는 거니까 원래 분할 P라는 거 자체는 아이들 얘네들
xi-1, xi들을 다 모아놓은 얘네들인데, 리파인하는 거는 이 i들, 각각의 소 구간들을 다시 또 잘게 구간으로 쪼개는 거니까, 그 구간들을 다시 잘린 구간들을 jk라고 했을 때 이 jk들은 i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수프리멈은 큰 쪽에서 더 커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jk가 만약에 뭐 n개만큼 쪼개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i라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의 적분을 생각을 해보면, 얘가 뭐 n개만큼 n개 말고 뭐 m개만큼 쪼개져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의 상합은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죠, 그렇죠? 각각의 구간에서의 최대값 곱하기 구간의 길이. 근데 얘는 이거의 수프리멈이 mi보다 작다라 그랬으니까 이제 mi는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다음까지 구간 jk의 길인데, 구간 jk들의 길이를 다 모으면은 그냥 전체가 되겠죠. 전체가 요 i의 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지금 뭘 계산을 하는 거냐면, i에서의 어퍼썸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작게 잘린 jk들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소구간들에서는 항상 얘보다 작으니까 얘네들을 다 i에 대해서 썸을 해주면은,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원래 파티션이 p가 i들의 합으로 주어져 있는데, 걔네들을 잘게 쪼갰더니 이렇게 되니까 결국 원하는 얘기를 그러면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파인을 하면은 더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리파인을 한 쪽이고, 얘가 원래 그래서 원래 파티션을 잘게 또 jk로 쪼갰더니 뭔가 어퍼썸이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원래 파티션 p가 있었는데 jk로 더 잘게 쪼개고 나니까, 리파인을 하고 나니까 값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반대로 로어썸에서 대해 얘기할 때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쓴 게 뭐냐면, 각각의 작은 구간에 대해서 얘를 더 작은 구간으로 쪼갰을 때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니까 수프리멈이 더 줄어들었다. 큰 쪽에서 더 크다. 그러면은 로어썸을 생각을 할 때는 부등호를 반대로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 작은 구간으로 다시 쪼개졌을 때 우리가 로어썸을 계산하려면은 인피멈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인피멈을 생각을 하니까
부동호가 이제 반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각각의 구간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보니까 얘는 요게 인피멈이 시그마 바깥으로 잘 나가서 구간의 길이들을 다 더해준 거는 원래 i번째 구간의 길이와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이 원래 파티션, 이쪽이 리파인된 파티션. 그래서 로어 썸은 더 커지고 어퍼 썸은 더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어퍼 썸, 로어 썸, 렘마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리파인을 하고 나면은 어퍼 썸은 줄어들고 로어 썸은 늘어난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또 비슷한 얘기들을 해줄 수 있는데, 분할을 아무거나 두 개를 가지고 와도 아무 분할을 두 개 가지고 오면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뭐 로어 썸, 어퍼 썸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무거나 잡아와도 뭐 어느 의미의 로어 썸은 어퍼 썸보다 항상 작아요. 어떤 분할을 가지고 와도 어쨌든 로어 썸들은 전부 다 어퍼 썸들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냐면, 얘도 우리가 아까 방금 한 얘기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 두 개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겠죠. 두 개가 똑같으면은 항상 로어 썸이 어퍼 썸보다 작으니까. 두 개 분할이 같으면 뭐 이제 아예 이름이 똑같으니까 항상 이게 성립을 하겠죠. 두 개가 똑같으면은 로어 썸이 항상 어퍼 썸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로어 썸은 똑같이 어퍼 썸이랑 같은 방법으로 정의가 된 건데, 로어 썸은 인피멈이고 어퍼 썸은 수프리멈이니까 로어 썸이 항상 작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요 아이디어는 종종 쓰는데 커먼 리파인먼트라고 해서 뭐 책에 뭐 예제로 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얘기하진 않았지만, 공통된 리파인먼트를 하나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최소 공배수 찾는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두 개의 파티션이 서로 다르면 똑같은 구간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등분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P1은 뭐 3등분했고 얘는 뭐 5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5등분 한 건데, 그러면은 이것들의 커먼 리파인먼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얘네들의 공통된 거, 그래서 얘네들을 예를 들어서 15등분 한 거, 하는 걸 생각하면은 얘는 P1에도 들어가 있고 P2에도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15등분 하면은 뭐 여러 개 점이 찍힐 테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커먼 리파인먼트를 생각을 하면 좋은 이유는, 얘가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게끔 잡으면은 다 커먼 리파인먼트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거를 항상 할 수가 있다. 왜냐면 그냥 커먼 리파인먼트는 P1, P2를 다 포함하는 걸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구간들을 다 생각을 하면 얘네들을 각각으로 다 뭐 교집합해서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먼 리파인먼트를 항상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을 할 수.
공통된 파티션을 항상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장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커먼 공통된 refinement P'을 생각을 하면은 얘는 P1보다도 작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작다라고 쓰게 됐지만 P1보다도 더 refine 되어 있고 P2보다도 refine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공통된 거를 가지고 부등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까 우리가 보였었던 게 뭐냐면 common refinement 이 P'에 대해서 로어 썸을 생각을 하면은 로어 썸은 더 refine을 하면 할수록 더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얘는 고정된 어떤 함수에 대해서 refine 하면은 로어 썸이 커진다. 얘는 왜 그러냐면 refine 하면은 로어 썸이 커진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성립을 할 거냐면은 이 고정된 이제 파티션에 대해서 로어 썸은 항상 어퍼 썸보다 작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성질이니까 항상 로어 썸이 어퍼 썸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또 요 P'에 대해서 refine 된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어퍼 썸은 refine 하면은 더 어퍼 썸은 refine 하면은 작아지니까 refine 하면은 어퍼 썸은 작아지. 그래서 여기 세 개의 부등식을 이제 각각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얘는 P'이랑 P1이랑 비교해 보면은 P'이 더 refine 된 거니까 어퍼 썸은 refine이 더 어퍼 썸은 refine 하면은 더 로어 썸을 커지게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뭐 비슷하게 어퍼 썸은 작아진다. 그리고 요 가운데로 얘를 엮어준 게 중요했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엮어줄 수가 있었냐면 common refinement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P1, P2를 비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임의의 파티션 P1, P2를 가지고 와도 로어 썸은 항상 어퍼 썸보다 작다. 어떤 걸 가지고 와도 로어 썸은 항상 어퍼 썸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똑같은 파티션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죠. 그렇죠? 똑같은 파티션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건데 아무 파티션이나 가지고 와도 이게 성립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다른 파티션이 있는데 우리가 어퍼 썸, 로어 썸 비교하는 거는 아까 렘마에 의하면은 뭐 같은 파티션에 대해서만 아니면 뭐 리파인 된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얘네들은 P1, P2는 서로 포함 관계가 없어요. 서로 리파인 된 게 아니니까. 서로 리파인 된 게 아니니까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이게 서로 대소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서로 리파인 된 게 아닌 분할 P1, P2에 대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커먼 리파이먼트를 생각을 하면은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간에 얘를 가지고 와서 P'을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근데 P'을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리파인 된 걸로 가지고 오면 얘네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만 인테그랄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일찍 끝낸다고 했으니까 정의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제가 이번 주 안에 목요일 전에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만 인테그랄의 정의가 뭐냐면 우선은 fx가 a, b 위에서 적분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번 장에서 배운 그 적분 가능성 있죠. 그걸 통해서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숫자 하나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는데 어떤 얘가 어떻게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냐면 아무 파티션이나 가지고 와도 A, B라는 이 닫힌 구간의 파티션을 아무 파티션이나 다 생각을 해도 요 등호를 만족하는 어떤 유니크한 숫자 i가 존재한대요. 좀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니크하게 존재를 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데 뭐 어떤 거에 의존하는지, 이 i라는 값이 뭐에 의존을 할 거냐면 우선 분할에는 의존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 파티션 P1, P2, P3, P4 뭐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i가 결정이 되니까 i라는 거는 이제 이름을 정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쓸 텐데 뭐 분할이 들어가 있진 않죠. 그렇죠? 여기 이 표현 자체에 이 i라는 값은 어떤 함수가 뭔지, 어떤 구간에서 적분했는지에만 의존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의 자체가 그렇게 썩 좀 잘 와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숫자 하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런 거 얘기하면 걔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정해주고 싶죠. 근데 뭐 이렇게 쓰기만 하는 건데 이렇게 쓴다 뿐이지 쓰는 거를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실제로 i라는 값을 뭐 만약에 이런 어퍼썸 로어썸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로어썸을 계산하고 뭐 어퍼썸을 계산을 해서 이 i라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의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 그렇게 유용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거 비슷한 거를 뭘 했었냐면 축소 구간 정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축소 구간 정리. STD 인터벌 티오렘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구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줄어드는 닫힌 구간들 뭐 더 자세히 쓰긴 않겠지만 줄어드는 닫힌 구간인데 얘네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줄어드는 그런 구간들을 생각을 하면은 어떤 얘네들의 모든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딱 하나만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 숫자를 어떻게 결정을 했었는지도 얘기를 했었죠. A 말고 뭐. 왜냐면 IN이라는 거를 만약에 AN, BN으로 나타내면은 결국 요 하나 숫자는 얘네들의 극한으로 나타났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네스티드 인터벌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할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떤 줄어드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파티션을 생각을 하면은 파티션을 더 잘게 쪼갤 거예요.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아까 봤던 것처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리파인을 하면 할수록 어퍼썸은 줄어들고 로어썸은 늘어나니까 걔네 가지고 어떤 이런 구간들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걔네 구간들을 가지고 축소 구간 정리를 이용을 하면은 원소가 딱 하나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값을 그냥 리만 인테그랄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뒤에 뭐 코롤러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용하는 거는 요 코롤 19.2에 나와 있는 fx가 적분 가능하면은 0으로 가는 어떤 이 파티션들의 수열을 잡았을 때 적분 값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하면은 그냥 어퍼썸이랑 로어썸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이런 극한을 생각을 하면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그 정적분과 무한급수 사이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 이제 리만 썸이라는 것도 정의를 할 텐데 이렇게 계속 어퍼썸 로어썸을 계산하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매번 그거를 뭐 판단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니니까 리만 썸에서 얘기하는 거는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이제 뭐 구간의 길이는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 요거 우리가 원래 여기에서 어퍼썸이든 로어썸이든 얘는 최대 최소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또는 이런 로어썸들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구간 안에 있는 아무거나 한 점을 잡아도 된다. 꼭 굳이 최대 최소 아니어도 된다. 우리가 이렇게 구간이 작게 쪼개져 있었을 때 요 값이 mi였었고 이제 요 값이 mi여서 각각을 최대 최소로 만들어주는 요 점을
좀 아는 게 중요했었는데, 왜냐면 예전에 뭐 적분 가능한 함수들 뭐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모노톤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연속 함수가 적분 가능하다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런 점들을 어쨌든 뭐 평균값 정리든 뭐든 찾아냈어야 됐는데, 리만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골라도 된다. 아무 점, 구간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가지고 와도 우리가 적분을 잘 정리할 수 있다. 아무거나 하나, 그냥 뭐 어떤 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구간 안에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오면은 얘를 뭐 리만썸이라고 부르고, 리만썸 티오렘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면은 뭐 계산 같은 거를 할 때는 그냥 아무 점이나 잡아서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게 이 리만썸 티오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때는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거를 이용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우선 적분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면은 그냥 아무거나 한 점 잡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리만 적분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굳이 어퍼썸 로어썸을 잘 생각을 안 해도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무한급수꼴로 주어지는 거 이렇게 막 적분 형태로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적분의 성질들도 몇 가지가 있죠. 적분 이렇게 선형으로 잘 쪼갤 수 있다, 뭐 더하는 거 잘 쪼개고 상수배 잘 쪼갤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 비교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더 큰 쪽에서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더 큰 함수를 적분하면 더 커진다. 뭐 갑자기 이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뭐 절대값 취한 거는 우리가 앞에 있는 거 하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얘는 요 식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절대값을 취하면은 뭐 이렇게 절대값 비교가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요 부분입니다. A부터 C까지 적분한 거는 A, B에서 적분한 거 더하기 B에서 C까지 적분한 거. 요 성질이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자명한 성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분을 넓이로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뭐 되게 그럴 듯하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 내가 이 넓이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뭐 좀 반쪽에서 반씩 더해서 반씩 더하면 전체 넓이가 된다라는 건데, 뭐 되게 자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적분의 아까 정의한 리만썸 뭐 이런 걸로 또 이 성질을 증명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거고, 그래서 원래 ABC 대소관계가 있었는데 ABC 대소관계 없어도 된다. 아무거나 중간에 하나 끼워 넣어도 이런 게 이렇게 캔슬 되듯이 뭐 계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만썸을 이용을 해서 리만썸을 이 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리만썸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적분의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성질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